자, 2018년도 11월 1일 코인업TV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1부, 2부 방송에 걸쳐서 추세매매에 근거한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리딩을 해드리는 전문가 정재민입니다. 자, 1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트코인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중요성 그걸 모르신다면 코린이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만 물어보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는 하나는 알고 열을 또 둘은 모르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따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보는 것이 이오스를 보는 것이고 이더리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알트코인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코인들, 수백, 수천 개의 코인의 기축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만족스럽지가 못하지만 흐름만 봤을 때는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안 되기 시작한 시즌은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고 계시는 이 차트 이전 파트에서는 6,000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6,100달러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시즌에는 분명히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추세가 잡혀 있었지만 그 뒤로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추세는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이 요 모양 요 꼴이더라도 상방 6,800달러와 다시 7,000달러를 향한 상방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 분석에서도 말씀드렸고 현재도 뭐 동일합니다. 자,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가격이 일시에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정 직전 그러니까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저녁 11시쯤부터 6,2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 종가는 음봉 캔들이 아닌 양봉 캔들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양봉 캔들로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세를 받고 결국은 다시 6,300달러와 400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럼 잠깐 떨어진 것은 왜 그런 것일까? 뭐 지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기존의 비트코인 지지선은 6,600달러였습니다. 파란색 선을 잘 보시면 바로 이 파트죠. 6,600달러가 지지선이었지만 검은색 선을 따라서 요 파트들 이렇게 지지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파트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다. 자, 이 부분까지는 괜찮았죠. 이 파트에서부터는 이제 지지선이 상실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이제 없다. 자, 지지선이 그러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6,300달러로 지지선이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6,600달러였던 것이 지지선이 후퇴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분석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 지지선은 정말 기계적 반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대로 된 지지선이 아니라 임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시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하는 힘이 강할 수가 없다. 즉 강한 매도 물량이 왔을 때 쉽게 뚫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지지선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강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차트상으로 비트코인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지지선이 없다면 6,600달러 이후로 임계점 6,000달러까지 그대로 열려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가능성은 낮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렸죠. 가능성은 낮다. 6,000달러까지 내려가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표기를 했고 오히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임시 지지선으로부터 다음 방향을 제가 삼각형대로 예상 사이클을 잡아드리면서 결국 상방으로
중요한 것은 7,000달러를 노렸던 이때와, 이때라 함은 이 구간들 말합니다. 7,000달러를 노릴 수 있었던 상방 추세를 볼 수 있었던 구간보다 지지선까지 무너지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7,000달러를 궁극적으로는 노리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행돼야 될 것은 다시 6,800달러를 향한 상승세 또는 회복세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 안에 들어왔고 이 안에서 지금 횡보를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제 분석 범위 안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지표 정도를 살펴보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000달러를 열려 있음에도 도달할 가능성이 낮고 지지선이 쉽게 이렇게 뚫려버리는 밤사이에 6,200까지도 내려갔었던 지지선을 어쨌든 믿고 6,800달러와 7,000달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지표에서 오랜만에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조지표, 즉 가격이 굉장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매도 물량도 엄청났어요. 한 10,000개 이상 비트코인이 이제 팔렸는데 전 세계로 쳐버리면은 더 무수히 많은 비트코인이 매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사이트, 크립토와치와 같이 어떤 특정 거래소, 저는 이제 비트파이넥스를 통해서 이제 시세를 검토를 하는데, 비트파이넥스에서 한 10,000개 정도가 팔렸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의 비트코인 시세가 어느 정도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다들 일시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다 쏟아졌을 것인데, 뭐 엄청나게 정말 많은 비트코인들이 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별로 뭐 총 몇 개가 매도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총 규모는 많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마켓캡이 2,05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사태가 있었을 때에도 마켓캡을 살펴봤을 때 최소치라고 할 수 있는 2,000억 달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 비트코인만 팔린 것이지 실제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알트코인,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알트코인이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또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알트코인도 떨어지겠구나 싶어서 그 위험을 무서움에 알트코인도 팔아버린 분들이 있겠지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대응을 못해서 매도 시점을 못 잡아서 매도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총을 봤을 때는 거의 미비하다. 즉 생각보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정도와 세기와 물량을 봤을 때 전체 시총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CGI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나왔었죠. 270포인트 정도를 지킬 것이다.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 방송에서 268포인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로부터 이제 며칠이 지났으니까요. 당연히 CGI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방송 전 기준으로는 제가 272포인트까지 봤었는데 지금은 다소 조금 떨어진 271포인트.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54%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그때 이후로 며칠이 지난 지금은 이 54포인트도 이제 줄어드는 것은 현재 환경에서 현재 코인판 환경에서는 비트코인 바이낸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에 조금 줄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봤을 때는 가격을 우리가 눈 가리고 일단은 복잡한 현실 또는 괴로움을 잊고 다른 지표들 한번 보자 했을 때 지표상에는 지금 시세를 어떤 위기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 대상승장이 8월달 비트코인부터 이제 보여줘서 계단식으로 비트코인이 쭉 상승을 했고 10월, 11월에 눈에 띄게 나타나다가 12월에 이제 급강을 이뤘죠. 그리고 나서 딱 새해가 되기 12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1월까지 쭉 이제 대하락장이 시작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 시즌부터 대하락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리 현금화를 하는 사인들을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다들 뭐 그때는 광기가 있어갖고 믿지 않았고, 실제로 그때보다 더 올랐었죠. 오르기는 좀 더 올랐지만, 그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어떤 큰 추세에 따라서 대상승이 오든 대하락이 오든 이런 보조 지표들도 거기에 관련돼서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수치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대상승일 때, 대하락일 때. 근데 물론 지금은 꽤 많은 일시에 정말 비트파이넥스만 10,000개 이상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지표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만 봤을 때에도 추세가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6,000달러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모르고 그냥 가격만 보면 막 떨어지고 있고 내 잔고가 줄어드니까 겁이 나시겠죠. 그런 분들이 더더욱 제 방송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더 트레이딩을 완숙하게 하시려면 정보라도 더 많이 수집을 하신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가격만 보고 차트 몇 개 보고 패턴 몇 개 가지고서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 물량들 팔고 다시 회복하면, 내가 팔면 오르고 다시 쫓아가서 사시면 코인의 개수는 줄어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추세 방향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제 숏 비중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이후로 잠깐, 그때 전 그런 하락이 있기 전에는 숏 비중이 줄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잠깐 늘어났습니다. 잠깐 조금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3만 BTC가 깨졌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제가 그때 방송 어떤 일시의 어떤 하락이 좀 세게 떨어지기 전에 결국엔 다시 롱과 숏의 비중 비율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도 곧 일어나게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건강한 상황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다 이내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프리미엄 가지고도 문제 삼을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을 때 프리미엄, 역프리미엄이 아니고요. 프리미엄이 우리나라의 시장의 가격들이 3포인트 이상으로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제 분석과 판단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주요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비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과 업비트는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업비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그렇다고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입출금 제한을 걸고 그걸로 시세를 조작하는, 시세를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사례를 만든 그 가두리 양식의 시초가 빗썸이고, 지금도 빗썸 여전히 입출금 제한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갑이 막혀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또 코인 개수가 업비트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사토시 마켓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비트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업비트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자, 어떤 코인을 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이버 네트워크는 어제 찝어드렸던 시점에보다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10월 31일 요때 10시에 잡아드렸으니까 477 그 기준으로부터 이제 최대 오늘 490원까지 수익이 발생을 했었고요. 제 방송 보시고 또 행동을 따라오신 분들은 또 단타 수익을 누리셨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거래량으로 보나 차트의 상황은 어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카이버 네트워크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누적 수익률을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이성적인 타이밍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타이밍은 놓쳤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한 가격대이긴 합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공식 이제 매도 중심으로 좀 가격이 쌓이고는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게 좀 걸리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추격 매수가 되니까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들어가지 마시고 어제 못 들어가신 분들은 검토를 이제 해볼 수 있겠다. 폴리메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올랐죠. 제가 어제 짚어드렸던 대부분의 코인들은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현재 지금 애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차트상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애드 토큰. 애드 토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걸 조금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율적으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매수벽으로 보이는 것들이 허매수로 보이진 않고 17.3원부터 잡혀있고 지금 4원과 17.5원대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매도벽이 지금 제일 높은 게 18원 그리고 17.50과 40원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자,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일단은 시장가에서 잡는다고 하면 17.4와 17.5 17.4와 17.5 아무리 높아도 17.6원 이내에서 17.6원 이내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17전 이내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시고 자, 만약에 이제 비트가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 16.6원과 14원인데 17원인데 17원의 가능성보다는 두 번째 분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6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한 16.67 요때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부터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코인입니다.
이제 단타로만 보시고 스윙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타로만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자율적으로 이제 무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각자 정하시고 유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매도가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곧 이제 거래량이 이제 붙는다 상황이 이제 곧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애드 토큰이 이제 가장 먼저 뚫어줘야 되는 저항선 라인이 이제 18원입니다. 18원을 도달해야 그때부터 비약적인 상승들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18원. 자, 저항선별로 매도점을 잡아보면 자, 20원과 18원입니다. 18원과 20원. 자, 1차가 18원, 2차를 20원을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가능성은 짧을수록, 짧게 도달할수록 더 빨리 일단 매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대 2차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1차 때 모두 매도하신 분들 말고 1차에 도달 시 예를 들어서 비중을 뭐 50%를 매도했다. 그럼 나머지 50% 물량은 1차 이후 20원 싸움이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끌고 가시는 거고 20원을 돌파하면 그때 매도 2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앉는다 한다면 매수를 시작한 17.5원 이내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이 되기 전까지 순수익률 범위 내에서 바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 코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통의 강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나 가격적인 방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코인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투자자분들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작년 여름부터 많이 떴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대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데 단타로 보기보다는 뭐 스윙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램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벽이 얇아서 이제 100원이 이제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100원이 깨졌을 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상방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100원이 다시 한번 깨지기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매수벽들이 지금 뭐 워낙 총 매도량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매도를 하고자 하는 물량이 더 많기는 합니다. 쉽사리 이것이 가격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것은 좀 추천을 좀 보류하도록 하고요.
네, 기프트는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업비트가 거래량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정말 거래량이 망입니다, 망. 정말로. 지금 BTC 마켓에서 왔고요. 퓨마페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매도벽이 엄청나게 두껍기는 한데 20원, 24토시하고 21사토시 살 수 있다면 최소 뭐 27사토시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운용하기 좋기 때문에 퓨마페이는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퓨마페이.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이제 거래량과 봤을 때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한번 설명드릴 때 흐르는 증상이죠. 흐르는 뭐 거래량이 아예 이제 끝나서 흐르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으면 회복하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될 수도 있는 딱 그런 지금 차트를 그려지고 있고 일본 기준의 차트는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차트처럼 보이지만 1시간과 4시간 봉 차트는 충분히 진입 여부를 따져볼 만한 차트이긴 한데 들어가더라도 76사토시가 고점 85사토시 3사토시 넘기는 좀 어려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펌핑들이 들어왔고 지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때 상승이 도지코인의 매집이고 그 매집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호재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펌핑방에서 몰아붙이는 펌핑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량을 다 떠넘기고 정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끊기고 물린 분들은 손절할 분들 손절하고 물린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흐르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다. 도지코인이 제가 이때 특별히 호재가 있었는지 아직 체크를 못 해봤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분석이 굉장히 높은 확률 90% 이상은 제가 말한 흐름일 겁니다. 특별한 호재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 것은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특별히 뭐 블룸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들어가기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토시 코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찝어드렸던 코인들은 이미 오를 것들은 다 올랐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제가 괜찮다고 했던 코인들과 애드 토큰 정도만 지금 좀 괜찮아 보이고요. 램코인은 보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거래량 대비 매도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 장투를 보신다거나 스윙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램도 뭐 괜찮겠죠.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쨌든 간에 지금 떨어진 가격 대비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문제가 없으니 비트코인에 매수 가능하겠죠. 사토시 마켓은 전반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고 원화 알트코인을 분할 매수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요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2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21시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소식이나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그 다음에 추천할 만한 코인들을 분석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